원양일보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간에 어떤 종목에서 가장 큰 행복감 느끼셨을까요? 일단 한 주 동안 움직임 컸던, 변동성 컸던 종목들, 상승 종목으로 챙겨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슈프리마 아이디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움직임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4월 쯤 들어서 4월 10일이겠네요. 4월 10일 월요일부터 4월 13일 목요일까지 쭉 가고 있는 차트 그려주고요. 금요일장에 있어서도 가는 방향 해치지 않고 추세 살아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있어서 품고 있는 재료 같은 경우는 매각에 대한 부분,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 재료로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EV 첨단 소재 워낙 핫하고 또 뜨거운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5일선 추세 타면서 지키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거의 90% 가깝게 오른 EV 첨단 소재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 종목도 여러 가지 리튬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살펴볼 종목은 테라사이언스입니다. 83.41% 이번 주에 움직임 나왔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다음엔 제약바이오 쪽 한번 보이네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제 엠폭스라고 불리죠. 엠폭스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환자가 좀 늘어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로서 어제장 또 안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수요일 날에도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켰는데 앞으로 쭉 지켜볼 부분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MP대산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신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고 신사업 추진과 함께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한 주간에 어떤 종목에서 많은 수익에 대한 선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좀 확실히 방향을 잘 잡아야겠다. 가는 종목 중에서도 갔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그 종목 가운데서도 더 해계 종목이 가는 종목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점도 그려지고요. 추가적으로 수급이 확산이 되어서 제약바이오단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임강빈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판단 듭니다.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전화 문자 주세요. 저희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임강빈 위원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 찾아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임강빈 위원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11시 10분경부터 무료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해석해주고 계시고, 더불어서 포스코 DX가 8연타 계속한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60% 수익권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하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었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은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임강민 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임강민 위원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꺾이진 않았어요. 근데 에코프로가 꺾였지. 하지만 시장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정리해도 괜찮은 한 주였을지. 이게 시장의 상승장의 시작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상승의 시작? 그렇죠. 상승장의 시작. 우리 작년에는 아주 큰 하락장이 있었는데 이 상승이 작년 하락장의 일시적인 반등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쭉 하고 상승장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상승장이 나타났을 때는 언제나 시장에 그 주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는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에코프로처럼 올라갑니다. 20년도에요. 20년도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주식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쭉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3,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막 올라갔었죠. 또 그 이전에 시장의 대세 상승장은 17년도 하반기 그리고 18년도 초까지 있었을 바이오 기업과 IT 기업들이 이끌었었던 상승장이었죠. 그 당시 셀트리온이 그냥 바닥에서 한 3만 원에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10만 원, 셀트리온은 10만 원권이었죠. 10만 원권에서 30만 원까지 그냥 몇 달 만에 확 올라가고 셀트리온 제약도 바닥에서 한 5배씩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7배 올라간 것과 참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이 시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또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까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요, 이 상승이 시장의 상승장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준금리와 국채금리를 비교했었을 때 기준금리가 4.5%로 훅 하고 올라가면서 국채금리와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는 그 상황, 거기가 환율의 고점이었고 그 환율의 고점부터 상승장이 시작할 것이고 또 하락은 이제 더 이상 멈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시장이 천천히 올라왔죠. 일단은 코스닥 쪽이 어느새 9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코스닥의 상승은 에코프로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에코프로 말고 다른 종목들이 올랐는가 보게 되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에코프로만 오르고 에코프로 BM 오르고 그러니까 뭐 코스모 화학도 조금 오르고 그 안에 2차 전지로 관련돼서 썼던 주식들이 오르긴 했는데 한 5, 6종목을 제외하면 시장이 그렇게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상승장이 되면요.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냐. 20년도에 주식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20년도에 한 4월 달, 5월 달부터 시장이 꿈틀꿈틀 조금씩 오르더니만 연말까지 뭐 안 오른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다 거의 한 1,500개, 2,000개 되는 주식들이 다 올랐어요. 사실 그게 상승장이거든요. 물론 그 상승장 안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정말 강한 종목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는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코스닥은 지수가 지금 900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사실 에코프로만 올랐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오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에코프로만 볼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코스닥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번씩은 다 튀어오를 거라고 봅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조정받을 때는 바이오 쪽이 올라가고 있죠.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코프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가 8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상승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 종목 끝났을까요?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참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맞죠. 증권사 쪽에서도 너무 과하게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수가 꺾인다고 한다면 에코프로가 떨어지겠지만 지수가 만약에 870포인트 이상대에서 횡보한다고만 한다 하더라도 에코프로는 가격이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들어갔었을 때는 단기적 시세를 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 투자는 어렵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시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의 시장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의 변동성을 보시게 되면 시장에 에코프로가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빠질만도 한데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지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주식이 지수를 받쳐주기 때문이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요. 4월 12일 날 주가가 13%가 올랐습니다. 이날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40만 주 이상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40만 주면요. 이 주식 주가가 7만 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급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수급을 받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릴레이팅이 되면서 작년에 하락분이 회복되는
그런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가니까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자, 제약바이오 쪽은 항상 기대감과 그리고 시황의 분위기를 잘 타는 업종이죠. 2차 전지는 실적이 잘 나는데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그렇게 실적이 잘 난다고 볼 수 없죠. 물론 셀트리온 그룹주의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죠. 자, 이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22년도는 한 번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거래가 없다가 다시 23년도 와서 거래가 지금 터지는 모습인데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바이오 주식들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만약 셀트리온 그룹주가 잘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소형주 중에서 볼만한 기업이 있어요. 뭘까요? 네, 바이오톡스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바이오톡스텍이요, 셀트리온이 지분을 11.5% 정도 들고 있습니다. 18년도에 지분을 취득했고요. 바이오톡스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전임상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했었을 때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상 1상을 하기 전에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전임상을 하게 됩니다. 전임상은요, 동물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물 실험 바이오톡스텍이 셀트리온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바이오톡스텍이 같이 올라갈 수 있죠. 자, 이 기업이 바닥에서요, 최근에 천천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 10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바이오톡스텍도 10,000원대를 넘어가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시장의 정리와 함께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에 대한 정리가 딱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스닥을 정리했으니까 코스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작년도 아니었죠. 21년도 8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어떤 얘기가 났냐? 물가가 이제 높으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처음으로 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주가가 꺾였고 22년도에 자이언트 스텝 0.75%씩 금리 인상을 몇 번씩이나 하면서 하반기 때 크게 빠졌죠.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가는 정말 금융위기 수준에 비슷한 수준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시간을 우리는 딛고 이제 다시 23년도에 들어오면서 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투자자분들께서 고민하셨던 과연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갑작스럽게 실현됐습니다. 제가 코스피가 2,500포인트 돌파가 4월 달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에 의해서 2,500포인트 돌파가 났죠. 그리고 지금의 이 위치가 왜 중요한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시장이 크게 빠졌었던 게 바로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날 시장이 3.5% 이때 갭 하락을 했고 이날을 기점으로 6개월 이상 긴 장기 하락 시장이 있었죠. 자, 근데 그 상황을요, 제가 여기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선을 긋고 보게 되면요, 차트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차트에 갭은 메워진다. 그리고 갭자리가 메워지게 되면 그 자리는 지지가 됩니다. 자, 시장을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보게 되면요, 시장이 2,570포인트대까지 올랐죠. 갭자리는 2,580에서 2,600포인트인데 만약에 코스피 쪽에서 2,580에서 2,600포인트를 돌파할 수가 있다면 시장이, 저는 코스피 시장도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요? 포스코홀딩스. 제가 포스코 그룹주가 10년 만에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만에 이 종목들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코스피 쪽에서 거래 대금이 하루에 1조씩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주식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한 2, 3년간은 반도체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던 게 맞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시장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탄생해서 상승장대 올라가기 위해선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에코프로가 잘 가는 이유가 뭐냐? 실적 때문이요. 잘 보세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자동차 주식들도 좋고 에코프로도 좋고 한데
자, 왜 에코프로만 그렇게 잘 올라가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샤프인데요. 샤프예요. 자, 이 샤프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샤프를 만드는 회사가 있겠고 샤프 심을 만드는 회사가 또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샤프가 아무리 있어도 샤프 심이 없다면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왜 그렇게 잘 갔느냐?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배터리를 잘못 만들게 되면 전기차가 무슨 성능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요. 에코프로가 실적이 계속 잘 날 수밖에 없죠. 25년도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부담스러운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실적이 앞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실적 성장을 예전처럼 분기당 한 10조씩은 매출을 내줘야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는 IT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달러 약세에 의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작년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강세, 제가 달러 약세 추세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달러 약세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원자재예요, 원자재.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움직이게 된다면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도 있죠. 자, 포스코 퓨처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주식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사면 변경을 하면서 양극재, 음극재, 시설 투자까지 하면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바닥권에서 엄청 올랐는데요. 포스코 그룹주가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요. 뿐만 아니라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도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단에서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10조 이상 되는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다는 말은요.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요. 아직 바닥권이에요. 오른 게 많이 없어요. 아, 이거 어쩌면 상승장이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지금 그럼 주식을 해야 되냐? 달리는 말에 지금은 올라타야 되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략이 조금 명확해졌습니다. 최근 한 주간의 이 특징주 보면서 시장 흐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했고 관련해서 확실히 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실적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미 상승이 나온 재료의 강도에 대한 측면에서도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시장 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떻게 판단 내리는 게 좋을까? 이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이고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전화 상담부터 저희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연결 잘 되셨네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레인보우 로보스틱.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 궁금해집니다. 거의 13만 7, 최고점 13만 7,460원인가. 네, 비중은요? 10%요. 비중은 10%. 아, 그러면 최근 구간에서 이 추세를 살려서 더 갈 거다라는 판단 하에 들어가셨던 거겠네요.
아니 장기 투자하려고 한 거예요. 장투 목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매매하기 어려워서 아, 네네. 그냥 미래를 보고 산 건데 그래도 사람이 심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로 장기 투자 생각으로 들어가셨어요? 한 3년 생각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3년 보시고. 예. 자, 그럼 3년 본다라고 생각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13만 7천 원대 단가를 갖고 계시는데 임강빈 위원께서 또 장투에 있어서도 전략을 잘 잡아주시거든요.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레인보우 잘 로보틱스.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장투하겠다고 들어가셨다고요? 네. 오, 좋습니다. 주식 매매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그 목표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한 20만 선에서 네, 근데 너무 작죠. 3년 투자해서 20만 원이면. 20만 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장투 생각했어요. 목표가는 정해놓죠. 목표가 일단 생각 안 하시고 장투 예. 생각하셨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장투하려면요 고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 일단 장투한다고 모든 주식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아시죠? 아니 몰랐는데 이번 또 TV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장투를 하기 위해선 일단 주가가요 시간이 들인다고 해서 다 우상향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주식은 3년 동안 주식이 빠지는 주식도 있습니다. 어떤 주식은 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2년 동안 안 가다가 마지막 1년도에 확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고 1년 안 가다가 2년째 올라가다가 2년째 올라갔었던 거 3년째는 다 빠지는 경우가 있고 주식시장이 정말 다양한데요. 자,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결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누구나 다 이런 얘기는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21년도부터 3년 동안 장기 투자하셨다면 지금 정말 대박이 나 있으셨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일단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13만 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를 하시고 나서 지금 주가가 빠져서 지금 11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무리 장기 투자로 들어갔다 해도 내 계좌에 파란불이 찍히게 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주가가 될 것이냐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0만 원대까지는 한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은요 한 번에 죽지 않아요. 대시세가 한번 나고 나서 반드시 몇 개월 뒤에 전 고점까지 오든 또는 전 고점을 돌파하든 그런 시세가 한 번쯤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3만 7천 원을 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손절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주가가요 10만 원, 10만 원대까지 한 9만 6천 원대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5%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5% 정도 추가 매수하고 나서 대략 한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반등 나오려면. 왜냐면 최근에는 로봇 주식들이 다 꺾이고 있어요. 로봇 주식도 빠지고 있고 AI도 같이 올라갔는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요. 3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5배가 오르면 힘이 좀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쉬어가는 구간대 주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봤고 어느 정도 라인대에 있어서 비중 조금 더 실어서 보는 것도 언급 주셨습니다. 흐름을 그쵸. 내가 장투로 갈 건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갈 건지 고민 많이 하면서 지금 담고 계시는데요. 가끔 이럴 때는 또 힘들죠. 내가 멀리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진다. 이럴 때는 고민되실 거예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힘이 예, 됩니다. 수고 어떤 종목 예. 볼까요? 기아 차요. 기아요.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81,600원에 16%예요. 81,600원에
16%. 시청자님 최근 구간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오랜 기간 좀 보유를 하셨어요? 3월 31일요. 31일, 아. 3월 31일 경인가, 그 날인가, 그 전날인가 모르겠어요. 그 어디였더라. 오, 그러셨구나. 예. 진입 이유는요? 이제 그 실적이, 텔레비에 보니까 실적이 기아가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전에 하다가 많이 미쳤어요. 설전혀고요. 한 아. 몇천만 원 미쳤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좀 한 10만 원에 가까 싶어가지고 혼자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해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 잘 내려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빨간색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럼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그 앞으로 전망. 저는 이제 그 한 10만 원에 가까 10만 한 5천 원에 가까 싶어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뭐 네. 몰라요. 나이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화 잘 주셨어요. 기아 그 같은 선생님한테 부분은 한번- 네. 예,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너무너무 전화 잘 주셨어요. 임강빈 위원께서 또 기아 잘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도움 예.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방송 잘 보셨나요, 그동안? 예, 아니면-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자, 기아. 참, 일단 잘 사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기아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예. 81,600원. 정말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사신 가격이고, 또 종목을 잘 고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지는 아까 뭐 실적도 보고 10만 원대 이렇게 생각하신다 말씀을 주셨는데 예전에 기아차가 시총 100조 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을 따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실적이 잘 나온다 해서 주가가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기아차는 에코프로보다 그러면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100조는 가야 되는데 지금 시총이 31조에 8만 원대 그리고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8만 원에 머무르고 있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아차가 제 개인적으로는 실적을 생각을 한다면 장기 투자했었을 때 12만 5천 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아차가 일단 가기 위해서 핵심은 무엇이냐? 잘 보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예. 전국에 기아차를 보유하고 계시고 또 자동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기아차가 이 네모난 구간대에선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동그란 구간대에서는 실적이 더 좋아졌는데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주식시장에 답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네모난 구간대에서 상승장이 나왔을 땐 주가가 올랐고 코스피 시장이 파란 이 동그라미 구간대에서 하락장일 때는 기아차가 그래도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버틴 거예요. 즉 기아차가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조건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기아차가 모르죠,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잘 보세요. 기아차가 예. 20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20년도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예.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예, 이게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맞아요, 많이 물량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예. 자, 22년도 시장 어때요?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차트 보세요, 차트가 차트 3,000포인트에서 내려갔죠. 떨어졌죠. 예, 여기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자, 그러면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가요, 예. 차트 이렇게 보게 되면 20년도에 코스피가 이때 많이 올랐었죠. 예, 많이 오르니까 기아차 같이 올라가죠. 330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3,300. 맞아요. 3,300까지 올라갔을 때 기아차가 10만 원 갔잖아요. 근데 22년도에 작년에 주식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기아차가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예. 기아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올라가면 됩니다. 예, 코스피가 올라가면 기아차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 예. 2,500포인트가 다들 뚫기가 참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었어요. 근데 2,500포인트를 뚫었어요. 저는 예. 이 자리가 상승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아차도 여기서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 기아차 선생님께서 목표하시는 10만 원대까지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코스피가 오를 때입니다. 코스피가 만약에 다시 2,400포인트, 2,300포인트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지만 코스피가 2,600, 2,700, 3,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아차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게 될 거니까
저는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500포인트. 이거 기억하세요. 코스피가 지금요. 예. 몇 포인트냐면 2,571포인트예요. 2,571포인트. 선생님께서는 코스피가 2,500포인트 밑으로 깨지는지 2,6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기아차의 홀딩이나 또는 그러니까 계속 들고 가는 여부나 매도의 여부를 좀 따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쨌든 좋은 판단 내려서 매매해 주셨다라는 점에서는 칭찬받으셨는데 추가적으로 그러면요. 예, 선생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일까요? 10만 원은 이상 갈까요? 10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 잡아도 괜찮으신지. 코스피가 만약에요. 한 2,600, 2,700 가면요. 다시 전화 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때 예, 다시 예.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수 좋은 하루 방향성과 되시고 함께한다. 고맙습니다. 예, 네. 좋은 하루 라고 얘기 되시고, 주셨기 때문에 기아도 살펴봤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문자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자 보니까 찐팬 분께서 문자 보내주셨고 HPSP 이거는 저는 매번 헷갈리더라고요. 자, 2,240원에 비중이 50% 정도 아마 이게 갖고 계시네요. 조금 그 매수가를 잘못 쓰신 것 같아요. 22,400원이 그렇겠죠? 네, 22,400원으로 그럼 저희가 22,400원이 도와드릴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무상증자했죠. 무상증자하고 권리락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일단은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 반도체 기업들이 주식이 살아나면서 HPSP도 추가 상장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갔고 무상증자 추가 상장 나오는 4월 7일 날 주식이 아침에 많이 빠졌었죠. 자, 반도체 기업들이 죽었냐? 아니죠. 반도체 기업들 여전히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이오랑 2차 전지가 너무 강하니까 이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좀 쉬어가는 구간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400원이면요. 지금 평단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표가를요. 27,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을 정말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21,000원. 21,000원이 깨지게 되면 이 종목은 절반 정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무상증자 추가 신주가 상장이 되고 10%가 빠지고 나서 양봉을 그려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21,000원대가 깨지면 절반 손절, 목표가는 27,000원 정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PSP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임강빈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구산업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4월 10일경에 진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종목이 쭉 잘 가고 있는 구간이고 어제장에 있어서도 좀 화려한 불꽃이 튀기도 했어요. 이 가는 방향 그대로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이구산업은 구리 관련된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는 구리 관련된 선물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음극재에 구리가 들어가는데 이 음극재 구리 소진이 굉장히 빨라지면서요. 구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러가 약세가 되게 되면 국제 유가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은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금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리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크게 볼게요. 크게 보시게 되면 5,500원이 고점입니다. 저는 뚫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제가 임과 함께해서 5,000원 안 깨지면 주식 들고 가자 말씀드렸는데 종가로 깼어요. 근데 시간의 단일가로 다시 5,000원 해보겠습니다. 이 주식이요, 사고 칠 수 있습니다. 5,500원 뚫게 되면요. 사상 최고가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인데 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제가 5,200원쯤에 절반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단으로는 5,000원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 종목 만약 5,500원 뚫죠? 역사상 신고가까지 쓸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만 올랐어요. 코스닥이 에코프로만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추가적으로 시세를 더 낼 수 있는 기업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200원 부분에서 비중을 줄여보면서 수익은 취하되 아래로는 5,000원이 중요할 것이고 위로는 5,500원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구산업은 이렇게 중요한 라인대들 꼭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DX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가 궁금한 게 지금 딱 별이 떠 있네요. 제가요. 포스코 DX 말씀드리면서 추천주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코스닥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만 올랐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종목을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예측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정해주는 종목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주식들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0년 만에 정말 큰 시장이 왔다라고 22년도 말씀드렸죠? 21년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매물대가 돌파된 주식은 준비된 주식이죠. 자, 포스코 DX 일단 볼게요. 포스코 DX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약주로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번 주 정말 이 종목은 시장의 주도주였죠. 시장에서 포스코 DX 안 하신 분들은 야, 도대체 이 주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큼 엄청 잘 갔습니다. 포스코 ICT였어요. 포스코 ICT에서 포스코 DX로 사명을 변경했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 로봇, IT,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의 IT 전문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근데 포스코 DX만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포스코 퓨처엠도 올라갔죠. 포스코 엠텍도 올라갔죠. 최근에는 아예 움직임이 없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금요일날 주가 올라갔죠. 포스코 스틸리온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포스코 DS 연봉 한번 볼게요. 연이에요, 연. 1년. 1년의 기준으로 이 주식을 봤었을 때 이 주식이 뚫지 못했었던 가격이 10,000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10,000원 뚫지 못했다가 10년 만에 10,000원 뚫었습니다. 10년 만에 강산변했어요.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포스코 DX요. 장기 투자로 일단 1차적으로 저는 15,000원권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단으로 이 종목은 11,500원 지지라인입니다. 11,500원 지지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장기 투자로 15,000원대까지 가능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추천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야, 코스닥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코스피가 이제 막 2,500포인트 돌파했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안 좋은데 코스피 올라갈 수 있을까? 왜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야 됩니까?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시적 환경에서는 코스피가 올라갈 때 달러 약세 상황이 왔었습니다. 달러 약세 상황 때 반도체 기업이 실적을 좋게 내면 반도체 기업이 잘 갔고 바이오 기업이 실적을 잘 내면 바이오 기업이 잘 갔어요. 근데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기업이 실적을 잘 낼 수 있죠.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10년 만에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시적 환경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대표적인 저평가 주식입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 종목도 연봉으로 볼게요. 자, 1년이요, 1년. 1년으로 봤었을 때 항상 이 자리가 돌파가 안 됐습니다. 이 자리 돌파는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제가 포스코 DX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9,000원대, 8,000원대부터 포스코 DX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주식이 10,000원 넘어가게 되면 사고 칠 수 있다 말씀드렸죠.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략은 무엇이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선 그게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또는 바닥권에서 매물대가 돌파되는 주식을 사면 됩니다. 포스코 DX 올해만 해도 50%가 올랐어요.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보다 제가 더 디테일한 전략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공약주까지 언급 주셨어요. 포스코 홀딩스이고요. 요즘 포스코 그룹주들의 어마어마한 기지개가 또 시장을 수놓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진입 관점 내려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잠시 후 무방에서 펼쳐지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또 무방에 펼쳐집니다. 잠시 후 11시 10분경부터 이제 열리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좀 내용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식 하시는 분들, 네, 상승장이라도 하락장이라도 참 종목 고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회사 다니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주식창을 다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저는 이 안에서 종목 하나만 잘 골라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차트 볼게요. 자, 제가 이번 주는 포스코 DX만 바라보시라. 포스코 DX만 제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제가 사고 팔고를 8번 정도를 했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종목 누적 수익만 60% 정도 됩니다. 어떻게 제가 했고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무방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혹은 MTN W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네모박스 보이시죠? 빨간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강빈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하는 머니왕 1부 계속 연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잘 잡아놔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좋은정보위원과 이 시간도 다채롭게 준비했는데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12시부터 무료 방송 또한 펼쳐집니다. 지금 수익 열전 연속 1위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T-로보틱스가 로봇이라는 키워드 또 2차 전지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품고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관련해서 후속 히든주까지 함께 연구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열전 1위에 빛나는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기 때문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빛이 나는데 왼쪽에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있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수익열전 시즌 1에서 뭐 압도적인 승률로 1등을 했고요. 뭐 지금도 이제 지금 시즌 2인데도 계속 또 압도적인 승률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국에서 이거 또 스타를 하나 달아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뭐 저희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 감이라고 그럴까요? 수익이 좋을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투자 뭐 때문에 하죠? 다 좀 큰 수익을 원해서 할 겁니다. 사실 상한가 하나 이렇게 한 번 먹기도 쉽지 않은데 바로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어려운 장에서도 2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나서 그동안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 무반까지 준비했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모두의 주식하는 사람 모두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제대로 또 많은 내용들 챙겨볼게요. 시장 이야기부터 좀 넘어가 보죠. 한 주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잠시 그
구간 동안 뭐 인맥주가 오르기도 하는 등 시장 바라보기 고민이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만기일 있었잖아요. 네, 그 목요일. 만기일 날 전약 후반이 되면서 만기를 잘 극복했어요. 맞아요. 그게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만기일 날.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약세장에서는 외도덕 현상 때문에 그렇지만 네. 강세장에서는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격 조정 후 짧은 이격 조정 후 지수는 우상향이고 역시 또 성장주에서는 네. 로테이션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은요, 조금 우리가 여전히 조심해도 경계에도 이렇게 좀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예, 코스피 차트입니다. 물론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고요. 예, 그렇죠. 이게 과열을 나타내고 있어요. 한번 주봉 보실까요? 예, 주봉은 코스피는 여전히 좀 룸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문제인데요. 코스닥 주봉을 보게 되면 저점 대비 지수가 1월달 저점이 35% 올랐고요. 그다음에 양선이 5개 나오고 오실레이터가 97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경계를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격 조정 후 우상향 관련해서 강세장의 특징이 돋보였던 이번 주였다라는 부분. 하긴 그러니까 어제장에서도 주중 단위로 봤을 때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 아까 전에 성장주 이야기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네. 계속 전략은 이어간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네. 그렇게 성장주에서는 네. 계속 시세가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뭐냐면 네. 이미 회자가 되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경계 모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경계다.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예. 대표적인 에코프로예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또 주식 투자하시면 꼭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성장주 로테이션 장세. 그러니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낙폭이 있는 그쪽이 또 매수에 있어서는 매력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위원님과 함께 그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 맥점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좀 더 고민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그렇다면 계속 강의 이어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거 배워볼까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수익결전 1등 기념을 해서 특집 방송을 했어요. 우리 개인투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하실지. 그래서 크게 뭐냐면 주식을 막연한 이상, 환상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게 크게 두 가지겠다. 하나는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 뭐 안정성, 수익성 다 분석해드렸고 다 설명드렸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걸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말하면 우문이 되겠죠. 수익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수익 내시는 분들이 상위 5%만 수익 낸다는 그거 엄연한 현실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손해를 보실까? 첫째는 제가 그때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개인 투자들이 뭘 공부도 좀 덜 하시는 것도 있고 물론 어떤 그런 기법도 부족한 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게 심리 게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론몰이, 쏠림 현상, 감정이입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제가 우리 앵커께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거였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미 다 어떤 거예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계라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누구나 지금 주식을 할 때 수익 내는 비법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지금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소위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접할 겁니다.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은 것 같고 저 말이 맞았고 저 말이 맞은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렇게 쿠어바디스 주요 어디로 가시라니까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느 단계를 춤을 추실 거죠? 딱 하나 자기만의 논리를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지금 수익결정 1등 하는 것도 계속 1등 하고 있잖아요. 참 외람되지만 그때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지만 그게 과연 운빨로 이렇게 1등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계속 말입니다. 그건 저만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30년 노하우가 있고 그것이 저를 인생 역전을 시켰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수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똑같이 성공 투자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 예, 뭐 한번 오늘 그걸 여러분께서 검증하시고 몇 번 보셨겠지만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황금 맥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맥점 전략이란, 예, 제가 여러분들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네. 황금 맥점 전략이란 제가 주식 투자 30년 노하우를 살려서 독자 개발한 황금 맥점 추적기로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그것을 많이 올랐을 때 잡는 게 아니고 많이 올랐을 때 잡으면 고생하잖아요. 에코프로처럼. 그러면 저점에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황금 맥점 추적기로 굉장히 준비할 수가 있어야죠. 시세 추적 매매가 아니고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잘 잡는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T로보틱스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제가 두 무릎을 친 종목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하는 최강 시스템이다. 그다음에 이것은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 다 어렵다고 그러죠. 쉬워요. 단순화시키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느 장들이 춤을 추실 겁니까? 딱 제가 그때도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공부 잘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핵심 요약을 잘하고 그 전골 잘 찔러거든요. 그럼 기술적 분석에서 핵심 3요소가 뭘까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 세 개만 확실히 봤을 때면 돼요. 거기에다가 그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게 변동성 지표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스타캐스틱 지표입니다. 이것의 콜라보를 이루면서 형성된 거거든요. 게다가 조금 더 매크로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랜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바로 이동평균선을 개발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과 회귀 현상 이것을 가지고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것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매수 신호가 있죠. 다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신호들 제가 참고로 그랜빌의 법칙 말씀드린 거고 이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당일에서 5일 내에 5 내지 20% 상승합니다.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 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황금 맥점 전략 공유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8, 90%가 적중합니다. 일단 주식투자에서 잃지 않아야죠. 그래서 급등주 추적이 아닌 첫째 저점 포착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제 아픈 계좌를 가지신 분들 빠른 수익을 원하시잖아요. 당일에서 3일 내에 늦어도 5일 내에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으로 아까 제가 인생 역전 성공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이게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전략이 10가지가 있답니다. 제가 시간상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한번 제가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셨다가 이따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이렇게 검증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략 1. 예, 역전된 망치됨의 도지입니다. 캔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십 가지의 레피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건, 그러니까 프로그램식이 들어갔는데 캔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평수 밀집에서 역전된 망치의 도지예요. 이거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두 번째는 윗수염 양봉 아랫꼬리 음봉이에요. 이것도 역시 저점에 급등이 나오죠.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윗수염 음봉 또 아랫꼬리 음봉 이것도 에서 또 급등이 나오죠. 특징이 있어요. 가만 보시게 되면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평선이 많이 내려왔을 때 그럴 때 특징이 가진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음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세요. 양음 나서 그 다음날 살짝 속임수가 나지만 이평선 찍고 급등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그 유명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은 이거 황금 맥점 전략은 대한민국 상위 5% 성공 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예,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황금 맥점 전략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장 물론 황금 맥점 전략이 가장 좋은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게 넘버 1, 넘버 5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이에요. 이것도 6일 만에 50% 상승한 예거든요. 이런 용어들은 얼마든지 나와요. 그래서 다 집어치우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위 5% 성공 투자가 되시려거든 뭐 여기저기 뭐 노이즈 다 무시하시고 좋은 정보 황금 100점 전략이 찍어주는 넘버 5만 제대로 공략하시면 계좌는 좋아질 것이다.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고 또 이것도 이제 쌍둥이 패턴인데요. 5일선 아래에서 도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그런 예입니다. 제가 이제 탑모텔 같은 건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종목이고 2차 전지 그쪽에서 이게 바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다 저점이었죠. 또 하나 기가 막힌 전략이 있답니다. 음양 캔들인데 그것도 5일선 아래에서 말입니다. 도지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드려요. 이게 웅진도 그랬고 한화솔루션 같은 거 그때 한번 자리를 보시면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주식 되게 쉽죠. 그 다음에 5일과 15일선 도지 캔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음선을 즐겨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음봉 5개 나올 때 이게 이때부터 딱 횡보하면서 급등이 나오죠. 다 아까 그린벨 법칙도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상한가 다음에 음선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우승한 그런 배경도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을 통해서 제가 뭐 수익률 계속 1등하고 있을 거고 제 자랑이 아니고 이런 공략만 하시면 여러분도 계좌 수익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월간 베스트도 선정이 됐고 이게 다 결과치가 우리 머리투데이 아침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월요일부터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 2회 제가 아침 공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다 황금 100점 전략을 통해서 적중률이 93% 되고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계좌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1등에 이어서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시즌2도 제가 좀 더 뭐 이렇게 좀 거의 압도적으로 1등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 운이 아니고 황금 100점 전략이다. 진짜 다시 한번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힘드신 분들 이렇게 매매하시면 이런 수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지금 시즌 1에서 완전 최종 우승 그리고 시즌 2에서도 1등을 달려가고 계시는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어떻게 그 맥점을 잡을 수 있을지 저희 좀 공부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에 적용해서 이번 주 어떤 종목이 움직였지? 그 종목을 이때 들어가면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었구나. 이 관점에서 종목들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뭐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선점해야 내 계좌에 큰 수익이 난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T-로보틱스입니다. 이번에 가장 핫했죠. 핫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따 무방도 있지만 무방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두 무릎을 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화요일 날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함께 하십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 종목이 바로 T-로보틱스였습니다. T-로보틱스는 어떤 거죠? 원래 진공 로봇에서 이제 물류 이동 로봇, 그래서 아마존 같은 거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디에 투입되냐면 2차 전지 공장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SK온에 이미 11대 납품을 시작해서 미국 공장에 계속 될 거예요. 철저히 연구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 맥점을 보실까요? 자, 보세요. 사실 저는 우리가 1월 달부터 이런 종목을 내용을 알고 굉장히 관심 있게 두었고 이 자리가 이평선 밀집했어요. 그래서 역전대 망치였죠. 그러면서 상한가도요. 20% 올랐을 때 상한가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는 상한가를 잡아야죠. 그래서 갭 상승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58% 이어서 가면서 올랐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T-로보틱스를 놓치신 분들은 이따 오늘 무방에 꼭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로보틱스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윤성 FNC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만 보세요. 그 유명한 양양음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윤성 FNC는 이따 말씀드리니까 그냥 이거 슬러리 믹싱 장비에서 305%나 올랐고 여기서도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31%나 좋은 수익을 냈다. 여기에 수소보 119%. 우리는 한번 포착되면요 끝까지 변곡점 매매하면서 수익 내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윤성 FNC가 있었고 31% 했네요. 또 하나 T-로보틱스에 이어서 상한가 간 종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슈퍼레지마 HQ입니다. 우리 앵커님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공부하셨죠?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몇입니까? 넘버 5. 5잖아요. 네. 양양음. 기가 막히게 상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을 때 상한가가 아니고 제대로 먹는 상한가 있다. 이런 수익이 이렇게 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GI 이노베이션이 있거든요. 요것도 역시 이것은 이제 그 신약 개발, 면역 항암제 하는 회사인데 양양음. 되게 쉽죠. 그 이틀 동안 27%나 올랐어요. 글쎄요, 이것은 어떤 방송상 최고가로 얘기를 하지만 27%다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점 잡으면 쉽게 수익을 준다는 강조 드리는 겁니다. 뭐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야, 27% 오르는 거 다 먹냐?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점 잡으면 그 수익률의 차이는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 거의가 수익적은 넘버 5, 예, 그런 전략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마알비입니다. 이것은 양음. 이게 아까 보셨죠? 역전된 방치되면 도치. 예, 그러면서 이것도 25%나 수익을 드리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벤트리 랩이 있어요. 이게 노란톡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라든가 노란톡에서 이거 황금 100점 전략 넘버 5. 이게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만드는 건데 뭐 남성 그 대머리 주사제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양양음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저점이었죠. 이러면서 한 20% 정도나 올랐고 여기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14%나 올랐다. 음봉 3개짜리였죠.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거나 하나 보시겠습니까? 좋은 정보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고점 1위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예, 우리 이제 그러니까 성공 투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우리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 뭐 이걸 별로 이렇게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아낄게요. 자, 우리 피디님 웃으시는데 예, 이건 알톤 스포츠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양 패턴 또 양양 패턴이 나옵니다. 5일선 아래죠. 이것도 14% 올랐어요. 이제 봄 되고 이제 또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나죠. 그리고 흐름도 봐야죠. 이것도 14%. 이것도 다 노란톡. 그 다음에 아침에 선물 볼 때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 AI라고 있어요. 마음 AI는 마인드랩이에요. 우리가 크게 수익 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것도 역시 음선 5개부터 공략해서 12% 정도나 수익이 났다. 사실 이 종목이 제가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 해서 좀 내렸던 종목인데 월요일 날 했죠. 그래서 또 목요일 날 깔끔히 다 AS 들여서 25,000원까지 보시자, 5,000원까지 보시자 했는데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저는 내린 종목을 집중적으로 AS 드리고 여러분께 끝까지 케어해드리는 그런 지금 전략을 수립하고 있네요. 마음 AI가 그렇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 시간에 스튜디오 미러를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요것도 있잖아요.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양양 패턴이었죠.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수익나신 분들 제가 뭐 이건 AS 시간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도 똑같이 노란톡에 다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었죠? 예. 네. 맞습니다. 자, 맥점을 통해서 이 종목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화 시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본격적으로 더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좋은 정보 위원 나와주셨고요. 위원님. 네. 예,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시장이 좀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떠나 있다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옛날에 기사 생각나면 생각해보면 예탁금이 줄었다, 뭐 여기저기서 어렵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최근에 뉴스 보면 지수가 일단 올랐고 에코프로라는 상징성 있는 종목이 있었다 보니까 예탁금이 늘었다, 많이 주식을 하러 들어온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럼 이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즌으로 맞아야 할 텐데 어떻게 전략 짜는 게 좋을까요? 앵커께서 예탁금 늘었다는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탁금이 가장 많이 늘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삼성전자 96,000원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찬물에 끼어든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1월 달 정말 1년 농사 한 번에 좋을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꼭 잡으십시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저 외로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 결과치가 어떻던가요? 수없이 수백 프로 난 종목들이 제가 추천한 종목들 다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코스닥이 주간상 양봉을 5개 뽑았다. 이것은 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게 아니고 1월 달에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분기에서는 기저 효과가 소멸되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장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로테이션 종목 자산의 지속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지수를 보지 마세요. 지수는 참고형이에요. 지수는 괜찮아요. 우상향인데 다만 지금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힘드신 건 뭔지 아세요? 지수 이렇게 올랐어? 그래 코스닥 35% 올랐어? 내 계좌는 뭐지? 바로 아픈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신 분들이 뒤늦게 가담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전문가는요, 수익률을 여러분께 말해야 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계좌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팁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탓을 하지 않고,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로 수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남보다 내용, 시대의 흐름을 먼저 보고, 내용 있는 종목들을 언제요? 많이 올랐을 때요? 아니죠. 저점 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황금 100점 전략이에요. 제가 또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로 인생 역전을 성공했는데 여러분 지금 뒤늦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 이슈화되는 것들 좀 추격해갖고 그렇게 수익 잘 나시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간략히 지금 기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어디서 잡는지 심화 학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엊그제 급등이 나온 GN1 에너지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리튬 그걸로만 거의 이제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엑스트라 거기 리튬 기술을 하는 그 회사하고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 모멘텀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잡느냐 보세요.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고생을 해요. 물론 롱텀으로 보게 되면 오르기는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지난 다음에 몇백 프로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자, 이때 사셨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때는 많이 배우시죠? 5일선 위에 조화, 정고점 돌파. 왜 이 이격 빨간불 안 보이시나요? 그래 이때 사면 이때부터 마음고생하고 전저점 이탈하면 손절하게 돼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잡느냐? 이럴 때 잡는 거예요. 남들 팔고 나왔을 때. 그러면서 좀 시간은 지났지만 어떻게 해요? 400%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아까 보셨죠? 이평선 밀집에서 양음 이 캔들을 보십시오. 이게 고점에 있나요? 그렇죠? 이것도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리튬 염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해 오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뽑을 줄은 몰랐는데 이것도 한 228% 이렇게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걸 한번 보실래요? 엔젯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엔젯 이거 무슨 좀 생소하시죠? 이 엔젯은 EHD 초정밀 초정밀 잉크 프린트젯 그걸 하는 거 회사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주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반도체에서 에칭, 노광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 쌓이면서 경화시키거든요. 그것을 잉크를 주입해서 한 번에 주입해가지고 그걸 경화시켜요. 치는 환경에다가 그 다음에 또 그 공기를 단축시킨단 말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적용에 성공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 어디서 잡아야 되겠죠? 바로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맥점 매매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이 차트를 보실까요? 이렇게 여기서 저점에서 기업 내용 알고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하고 여기서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분하고 과연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이것도 한 10% 빠지면서 어제 이제 좀 나오기는 나왔지만 반등이 이게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잡으셔야 되겠죠? 역시 저점이 답이다. 또 하나 이 제이오는 제가 특별히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제이오는 뭘까요? 사실 나노 신소재가 CNT 도전제가 있거든요. 2차 전지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제가 4만 원대 했는데 17만 원 넘어가는 걸 보고 야 이거 참 우리 4만 원대 집중했고 제가 계속 펄랍을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을까? 딱 저 두 무릎을 친 게 바로 제이오예요. 예, 아까도 제가 이거 뭐 두 무릎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야 됐어. 이것은 뭐냐면은 그 thin wall, 굉장히 얇은 박을 가지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디서 투자를 했죠? SK요. SK이노베이션 투자를 했어요. 제가 대기업 뒷배를 못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 그때 초단기에 VI에서 53% 수익 났고 그 마디마디 공략에서 9번 정도 공략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124% 수익 났습니다. 이것을 제가 특히 무방 때 렛츠고 함께 갑시다. 그렇게 강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양양음 패턴이 또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어디죠? 보실까요? 이것도 역시 양양음이었죠? 급등 나왔죠? 또 한 번 양양음이죠? 되게 쉽죠? 그러면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시간이 지나겠지만 요즘 뭐 원숭이 두창 때문에 난리죠? 이것도 똑같아요. 양양음에서 이거 찾기는 어려웠죠.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양양음 패턴이 잡으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 잡으니까, 예, 한 90% 가까이 뭐 상한가까지 갔네요. 또 하나, 제휴에서 신규 상장돼서 굉장히 좋았던 게 나노팀입니다. 이 종목 하나 가지고요, 실전 매매를 통해서 하루에 1,400만 원 수익 나신 분도 계세요. 이게 바로 저점 매수했고요. 이것은 이제 2차 전지, 그 열 소재 있잖아요. 열 관리하는 소재, 그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그 열을 차단하는 그 어떤 그 벽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디마디 공략에서 57%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핫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나오죠. 양양음 패턴. 여기서부터 한 뭐 118%나 그냥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윤성 FNC, 바로 2차전지 장비에서 요것도 또 한번 최근 것만 보실게요. 양양 패턴 또 나오죠. 참 신기하죠. 양양 패턴 또 나오죠. 그러면서 이것도 예, 좋게 수익이 났다. 또 최근에 2차 전지에서 숨은 진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녹스라는 회사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봐요. 이것도 한번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상상담에 눌림에서 윗수염 크게도 역전된 망치죠. 이때부터 윗수염 아랫구리 패턴, 좀 아까 눈썰미 이렇게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넘버1이에요.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고, 또 하나 양음양 캔들. 이 오른쪽 캔들의 양봉은요, 거래가 감소하고 도지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것도 좋은 수익이 났다. 이녹스. 이건 자회사 TRS가 실리콘 응급제를 한다. 그래 모멘텀이 된 거죠. 최근에 또 차량 경량화에서 크게 오른 게 한주 라이트 메탈인데 이게 바로 윗수염 밑구리 패턴, 그러면서 양양 패턴 또 나오죠. 예, 참 쉽죠. 이것도 119%나 올랐고, 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새만금에 151억을 투자해서 예, 이제 그 리튬, 수산화 리튬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가만히 두 번에 걸쳐서 이때 포착된 게 뭐냐면 양양음, 역전내막 체의 도지. 맥점 괜찮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착착 하시면 다 수익들 나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으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펨토론이 되겠습니다.
펜토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장비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가 초등부터 공략해서 좋은 수익이 냈는데 최근 것만 보셔도 여기서 또 양양 패턴 또 나오네요. 예, 그러면서 좀 좋은 수익이 됐다. 그 다음에 또 경동 인베스트가 있습니다. 경동 인베스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자회사가 에너지를 하고 있고 태백의 그 티타늄, 예, 그 광산을 가지고 이제 개발했다 그래서 올라오거든요. 또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양음 나오면서 이거 넘버 4죠. 그러면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딕 같은 경우도 이것은 뭐냐면은 터치 IC.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에 독점 공급하는 예, 그런 반도체 팹리스 회사인데 OLED까지 영토 확장하고 중국 진출이 있죠. 이것도 잡은 게 어디냐면 이것도 제가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 들고 가서 좋은 수익을 나고 있는데 이것도 양음 패턴에서 이게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T 로보틱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T 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왜 제가 강조드리냐면은 이렇게 저점에서 잡으면 좋은 수익이 난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3일 동안에 몇 프로가 났죠? 예, 58%. 그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는 매매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AS로 들어가서 지금 보게 되면 파인 서킷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보실래요? 양양 의미했어요. 저점이었어요. 이런 종목들 할 때 25,000원짜리가 어디에 있었죠? 예,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고 PR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자본금 11억짜리가 영업이익이 52억짜리 이렇게 박앤셀이면 매수해야 되겠죠. 75% 오르고 다시 한번 제 관심권에 왔다. 지금 이제 5일하고 20일하고 이제 변곡 구간에 왔으니까 관심을 두시고요. 또 하나 이제 또 대박주가 하나 있답니다.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 바로 루닛이 되겠습니다. 루닛은 제가 이 종목도 참 상장할 때부터 될 종목이다. 왜냐? 이게 바로 AI를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다. 이때부터 집중 공략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봐서 188%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네요. 다만 이것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제 반등 나올 때 좀 이제 어느 정도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많이 오른 종목들은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일정 부분 비중 축소하면서 수익 챙기고 저점 있는 종목들을 노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공략주 들어볼 시간입니다. 위원님, 다음 주에 황금맥점 포착된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좀 노려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우리가 좀 덜 오른 내용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BMT입니다. 예, BMT 기업 내용하고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 더하기 후속 히든주라고 해서 T 로보틱스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이번 주에 뽐냈는데 그 이상으로 또 큰 힘을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좀 펼쳐질지 내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저는 뭐 참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공통된 목적이 있답니다. 뭘까요? 수익입니다. 저는 오롯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시청자분들 수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중률이 높아야 됩니다. 공인된 방송에서 93%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익 열전에서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운일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계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0년, 25년 하신 저와 함께 하시는 패밀리께서 어떤 말씀 하시느냐. 이제 제대로 된 선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게 영광입니다. 저의 보람이고 여러분도 아직도 만족할 만한 계좌 수익이 안 나고 쏠리면서 그래도 좀 벗어나시면서 그런 분들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무방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뭐예요? 예, T 로보틱스 후속주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선장님과 함께 수익의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항해해 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W, MTN 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의 사진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 방송 중이라는 빨간색 네모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수익에 있어서 그리고 수익률 대결 1위의 비법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했고요. 머니양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